오네요. 자, 등기 효력 바로 옆에다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효력.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 뭐예요? 자, 물건적 효력이죠. 등기 효력은 또 우리 매년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무슨 등기가 있죠? 전국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슨 등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비 등기. 자, 예비 등기는 이렇게 가등기라고 한번 써놓고요.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자,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다 까먹었네요. 본등기. 일단 이번 달 코스에 등기 효력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자,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해놓고 지금 배우려는 게 이제 뭐예요? 전국 등기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등기 효력. 자, 전국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거기 179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179페이지 상단에 뭐가 있어요? 우측에 방주가 있죠. 옆에 여백이 있어요. 7개를 한번 적어 놓고 갑니다. 자, 전국 등기의 첫 번째가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 자, 대항적 효력, 추정력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요. 자, 여기 이제 전국 등기 효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코스에 전국 등기 효력 그래도 7개 정도는 딱 확인해 놓고 가시라고요. 자, 전국 등기 효력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권리 변동적 효력, 2번은 대항적 효력, 3번은 추정력, 4번은 후등기 저지력, 5번은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등기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추정력입니다. 추정력에다 행강판 써놓고 여기에 별표가 3개짜리가 돼요. 등기 효력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추정력이야. 추정력.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봐요. 추정력은 지금 전국 등기 효력이에요? 가등기 효력이에요? 전국 등기 효력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26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다.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어요. 26회 민법 2.5점짜리입니다.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죠? 전국 등기.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라고. 근데 이걸 이런 틀을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까지 못 외워놓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 등기 효력 이번 달 코스에 7개,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등기 공신력 불인정. 일단 요거부터 먼저 숙지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하나씩 따지러 가죠. 권리 변동적 효력부터. 그러면 1번에 178페이지 하단부에 봐봐요. 1번에 뭐라고 써놨죠? 권리 변동적 효력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좌측 방지에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현금 변전하고 물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 여백이 점이 있죠. 그러면 여백이 있는 것을 거기에다 3개를 한번 써봐요. 자, 건립행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8페이지 하단부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이미 전제도 우리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3개를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접수 시기. 요렇게 적어놔요. 접수 시기 뭐 할 때? 뭐라고 써놨죠? 저장된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자, 그래서 이제 접수 시기가 뭐냐? 전산정보 처리적에 저장되면 접수가 된 것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죠. 자, 접수하고 기록이 있어요. 자,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이 어디가 빨라요? 접수. 그러면 과거의 기록 시점이 바로 여기가 효력 발생 시기야. 그러면 여기 접수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 그럼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등기부에 기록되면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이렇게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그러면 교합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니까 도장 찍으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장은 찍을 수 없죠. 교합이라는 단어는 뭐냐? 등기관이 식별 번호를 부여해요. 그러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부여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교합이라는 말을 써죠. 그럼 교합은 뭐 읽어봐요? 무슨 시기? 완료 시기가 된다는 거야. 완료 시기.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도 자주 출제돼요. 다음 중 등기를 설명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그냥 갈 수 없죠. 그럼 여기는 뭐 될 때? 저장될 때, 여기는 접수할 때, 여기는 교합한 때. 그러면 단학원도 다 외웠어요. 외웠으면 이제 여기는 뭐예요? 교합한 때, 여기는 저장할 때, 여기는 접수한 때, 여기는 저장할 때, 여기는 교합할 때, 여기는 싼 때, 여기는 접수한 때. 그러면 거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거기 2번을 봐봐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줄쳐놓고요.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할 때다. 접수한 때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뭐죠? 접수한 때로부터.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2번은 오른쪽 2번은 이제 대항적 효력으로 가죠. 대항적 효력에서 2번을 봐봐요. 임차권 줄 한번 찾아봐요. 동그라미 2번에서 임차권. 자, 동그라미 거기 2번 찾았어요? 네, 임차권. 그 두 번째는 무슨 건이 있죠? 판매권. 이번 시간에는 판매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판매권과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 써요. 거기 위에다 뭐예요?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메뉴에다 이렇게 참고 표시해놓고 판매건이라고 한번 써봐요. 판매가 뭐예요? 판매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게 이게 판매건이야. 판매건. 그럼 판매건이라는 것은 요 사이에다 그림을 그려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화살표 놔요.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계약이야.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되돌려 산다. 이게 바로 판매 특약 등기야. 판매 특약. 단계별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를 닫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화살이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자, 그러면 판매건이라는 것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판매건이 되는 거야. 판매건. 그러면 여기 가로 열고 주라고 써요. 주. 여기 종이라고 써요. 종. 벌써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는 종된 계약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부기등기로 인정이 돼요. 부기등기. 자, 아까 뭐 운 하나 띄고 왔어요.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판매특약등기 인감증명 X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을 먹고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자, 매도인 매수인에서 공통점은 매야. 그래서 매. 그래서 여기에다 뭐예요? 매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담보가 돼. 자꾸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판매 특약 등기는 무슨 담보가 된다? 매도 담보가 돼. 그러면 여기 담보 밑에다가 담보 밑에다 두 개를 써요. 그래서 부동산은 5년이에요. 부동산은 5년. 동사는 3년을 담보 잡아놔요. 그래서 동사는 3년이다. 3년. 자, 살이 이제 하나하나 다 박아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외울 거.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사는 3년이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눈 뜨고 이제 외워요. 눈 뜨고.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동시 신청 사유가 되네. 동시에 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판매 특약은 동시에 해줘야 돼. 근데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 신청서가 2장이야. 2장이에요. 그럼 별개의 신청서가 돼요. 그러면 별개면 일괄 신청이 안 돼. 일괄 신청은 동일성이 추가돼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기동량 해놓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매 특약 등기로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과 판매 특약은 주와 종의 관계고요. 그러면 매도 담보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사는 3년. 그는 이제 매도 담보를 알아야 자, 그러면 내년에 양도 담보를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간다고. 그러면 매도 담보와 양도 담보는 달라요. 또 하나 여기 이제 한번 잡아봐요. 판매권 요 밑에다가 뭐예요? 판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괜찮아요. 채권입니다. 채권. 아까 물건의 종류는 토탈 8종류죠. 그러면 우리 과거에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판매권. 판매권은 뭐예요? 채권입니다. 판매권의 법적 성질은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형성권이라고 써놔요.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자, 형성권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라고 딱 써놔요. 예약 완결권. 그래서 이제 판매권은 그러면 80%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 약 한 47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 집에 가서도 노력이 필요해요. 판매권은 채권. 자,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면서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판매 특약,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판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판매 특약 등기가 있구나. 그럼 제3자가 등기부를 보거든. 제3자가 안 살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계기는 힘. 이게 무슨 력이다? 대항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판매 특약 등기. 우리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5개가 있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오늘 벌써 2개 있습니다. 2개. 아까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판매 특약 등기도 무슨 력?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번으로 다시 올라갈까요?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에 관해서 당사자의 제3자에게도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 이게 무슨 력이다? 대항력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관련돼서 2개 배웠습니다. 임차권, 판매권. 이제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추정력. 이 추정력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 추자에다 형광펜 쳐놔요. 이 추자. 이 추자가 키워드야. 추자가. 그러면 추정력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바로 추측입니다. 추측. 추측이. 자, 추측이라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했듯이 봐봐요. 표제부. 표제부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추정력은 어디에서 인정돼?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추정력이란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행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근데 한번 넘겨볼래요? 책을 한번 넘겨봐요.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럼 내용이 많으면 거기 민법상 이해가 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명문 규정이 없어. 명문 규정이 없고 마지막 줄에 네 번째 줄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게 추정력이야. 그래서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없어. 어디에서 인정된다?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된다라는 거. 자, 그럼 거기 오른쪽 팁으로 가볼까요? 권리의 추정력은 등기에 대해서 인정될 뿐 대장 동그라미잖아요. 대장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대장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지금 우측 방주를 보고 있어요. 팁.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다 보고 있어요.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그 밑에다가 추정 써놓고 다시 한번 그 바로 밑에다가 추정. 자, 추정이라는 걸 한번 써놓고 아주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워야 돼.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돼요. 추정이라는 것은 뭐뭐으로 추정한다야. 조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봐요. 자,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 자, 입증. 자, 그래서 이제 뭐뭐으로 조문 구조는 뭐뭐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다 입증. 이 입증에다 형광펜 쳐놓고 여기에 이제 별표가 3개짜리야. 자, 그래서 이제 입증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별표 3개 놓고 입증 책임이라고 써봐요. 자, 우리 민법, 특히 이제 민법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입증 책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 올해 또 민법에서 2.5점짜리가 탄생했고요. 그럼 입증 책임을 하도 어려워해서 자, 1단계. 자, 누가 유리한 것을 봐라. 유리한 쪽이 입증하게 된다. 2단계는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추정받으면 이거죠. 우리 등기법에서 8번 출제하는 거.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요거 입증 책임이 안 되면 민법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 해가지고 이거 머릿속에 달달달달하게 숙지를 해야 돼. 자, 1단계 읽어봐요. 유리한 적이 입증.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이제 1단계에서 우리가 출제됐죠.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5점이 출제됐습니다.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민법 교수님한테 이걸 배웠을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109조. 뭐예요? 착오입니다. 착오. 그러면 가만히 들어봐요. 이제 내용을 잘 들어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누가 취소할 수 있어? 표의자가.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자, 증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증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을 해? 유리한 쪽이 누구죠? 상대방이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은 자, 표의자가 입증한다. 어때? X야. 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9조를 배울 때 지금 이제 기동량 해놔요. 어차피 나중에 애우겠지만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내중착 직무선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가 있지만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어. 단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착오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때는 취소 사유야 무효 사유야? 취소 사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 사유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밑에다가 또 쭉 가서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취소 사유. 자 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가 있냐면 4개밖에 없어. 지금 법정 취소 사유도 모르고 시험장 내년에 넘어갈 수가 없어. 취소는 몇 개? 4개. 그렇죠? 법정 취소, 약정 취소 사유는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 읽어봐요. 이렇게 써놔요. 제착사강이라고 써요. 제착사강. 자, 영어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요거 법정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취소 사유도 모르고 법정 취소 배우면 안 돼요. 취소 사유는 딱 4개밖에 없어. 자, 그럼 앞으로 외우면 이렇게 옵니다. 읽어봐요. 제착사강. 요거는 자 절치예요. 절치가 뭐예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치가 돼. 상대적 취소. 그래서 앞으로 법정 취소 사유 망신이야. 개망신 시키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 약정 취소 사유는 있어 없어? 없어. 법률 규정의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봐요. 제착사강.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뭐예요? 절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은 뭐예요? 읽어봐요. 상대적 취소. 이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기초 깔아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읽어봐요. 제착사강. 약정 취소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취소 기간이 3년 10년이 나왔는데 그거 틀린 사람 많아. 아무 생각 없이 3년 10년 가로넣기를 바꾸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가로, 추인한 날로부터 가로. 그러면 10년 3년이었다는 거야. 조문은 3년 10년으로 돼 있거든. 담정 취소 기간이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걸. 우리 형님들 3년 10년 외웠다가 3번에 철커덕 감정에 걸렸어요. 그래서 몇 년 10년이다. 10년 가로넣기가 나온 게 이제 바꿔나게 해놨다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일단 법정 취소 사유 4개는 외워놓고 가야 돼. 개망신 당하지 말고요. 개망신. 그러면 요즘은 중개업자들한테 테스트하고 봐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법정 취소 사유가 몇 개예요? 중개사님. 그러면 몰라! 이러면 뭐 계약도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 4개.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거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대적 취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중 효력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통정의 표시, 2. 비진의 어사 표시, 3번 어사 무능력자, 4번 권리 무능력자, 5번 제한능력자. 정답은 제한능력자. 1번부터 4번은 무효사유고 5번은 취소사유가 돼요. 그것도 몰라서 문제 못 푼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취소사유는 몇 개다? 4개. 그렇죠? 읽어봐요. 제착사강. 나중에 억질러 외우게 될 거고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고 오늘 급한 분은 이겁니다. 1단계 읽어봐요. 입증책임. 유리한 적이 입증한다.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래서 빨리 이걸 숙제해야 돼. 이걸 안 되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을 읽어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입증책임 하도 어려워해서 제가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1단계 읽어봐요. 유리한 적이 법조문 문구대로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럼 이번 달 코스는 추정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4번을 가봐요. 181페이지 4번에 뭐가 있죠?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찾았어요? 예. 자, 그 옆에다가, 이제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옆에다가 이쪽으로 쭉 가서 두 가지 거기 방주에다가 여백이 있잖아요. 방주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쪽 쭉 따라와서 2개를 적어놔요. 첫 번째. 자, 거기 이중전세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은 연락처 적어놓고 가세요. 저랑 같이 살다는 거니까. 이중전세권은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이중전세권은 안 되느냐? 이거는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중첩하는 거야. 안 돼. 근데 지금 헷갈리는 것은 이거하고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전전세권하고. 그럼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이 전세권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자가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걸 전전세라고 그러고, 이중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위에 다시 전세권을 재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중첩돼서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죠. 느낌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왜 안 되느냐? 우리 등기법상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후등기 저지력.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다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후등기 저지력. 무슨 력이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민법 교수님 물어보고도 뭐예요? 요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서 요거는 그럼 민법 시간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아요. 뭐라고 써놨죠? 배타적인 영익물권. 그러니까 공시선생하고 민법이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 의미는 다 같은데 민법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셔. 배타적인 영익물권이고 우리 등기법은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랑.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만약 이중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각하하게 돼. 매조 위반 사유로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은 안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번에 점유적 효력에서 점자 동그라미, 점자에다 행간편 쳐놔요. 점유적 효력에서 적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점유적, 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점유적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 뭐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점유적 효력 바로 옆에다가 준이라는 의미를 잡아요. 준. 이렇게 적어놔요.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런 의미예요. 자, 준이라는 것은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간주, 뭐뭐적, 노라는 뜻이야. 이 준을 해석함으로써 뭐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침 같은 의제, 가름, 간주, 적, 노 이런 게 갖춰야, 기초가 갖춰야 폭발력을 발휘해요. 폭발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제 나머지는 몇 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봐봐요. 일단 학개론으로 먼저 갑시다. 학개론 교수님이 뭐예요? 철이야, 그렇죠? 되게 착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좀 좋아요. 아마 학교로는 뭐예요? 제일 FM대로 하시는 분이 이철희 선생님입니다. 제가 뭐예요? 근데 너무 착하셔요. 그거 하나가 흠이야. 막 사기를 치더라도 막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흠이에요. 막 이거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셔. 너무 좋으시고.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딴 데는 학교론 선생님은 뭐예요? 학교론 선생님은 보통 보면 세법 선생들이 학교론을 많이 바꿔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지금 시중에서 학교론 강사들이 전부 세법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회계 원리 나온 사람, 회계학과 출신이야. 근데 오리지널 경영학과 출신은 뭐예요? 바로 이철희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철희 선생님밖에. 근데 너무 좋으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론으로 갑시다. 학교론에 뭘 배워요? 읽어봐요. 준부동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선박을 대표적으로 하거든. 읽어봐. 준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네. 그러면 부동산, 선박은 동산이야.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지. 그러면 선박을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읽어봐요. 의제부동산, 가름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선박이 중요하냐? 선박에 관한 계약은 나중에 읽어봐요. 이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라고요. 금융계약서는 계약이
여기 포인트야. 근데 부동산이어야 돼. 선박은 그러면 부동산이야, 준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럼 선박에 관한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 이렇게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활용해 먹으려고 지금 기초공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나왔죠. 간접자로. 읽어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준. 읽어봐요. 준이 뭔데? 아니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이야? 준점이야. 그러면 지역권은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배타적 점유를 안 하거든. 점유 안 했어요. 그럼 점유 안 했으면 물권적 청권 중 물권적 청권에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작년에 출제된 민법 문제 지역권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틀린 것을 골라라. 지역권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니까 작년에 물권적 청권이 결론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뭐가 나는. 그러면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배운 거에서 다 나왔다고 그러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알면 합격하는 거고 모르면 뭐예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은 배운 거에서 다 나왔다고 그러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 그러면 준점이라는 것은 준이라는 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이걸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준이라는 개념만 숙지가 된다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죠. 왜? 아니,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X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한번 건쳐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오케이, 발이. 그때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준이라는 것은 적이야. 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가 적이야. 자, 그러면 이제 써요. 이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이제 등기 써요. 등기 10년. 등기 10년 플러스 자주 점유 플러스 평온 플러스 공연 플러스 그 다음에 선의 플러스. 자, 오늘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발음 뭐예요? 크게 하려고. 무과실.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잘하더라고. 무과실의 반대말 가실 써요. 선의의 반대말 악의. 자, 그러면 공연의 반대말 여기에서 철크덕 막히더라고. 자, 공연의 반대말 봐봐요. 막히죠. 평온의 반대말 막히죠. 자, 그러면 자주는 또 잘하더라고. 자주의 반대말은 타주네요. 타주. 자, 그래도 평온의 반대말은 알고 가자고. 2달 넘기기 전에.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그러면 자기가 와서 만약에 평온이 뭐예요?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아니한 게 평온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연이 뭐예요? 그러면 은비를 설명하면 돼. 은밀하고 비밀스럽지 않는 거. 이게 공연이야. 내놓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옷을 벗었어요. 전파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공연 음란죄가 되는 거야. 음란죄. 거기에 음란죄라는 거야. 공연 음란죄. 제가 화장실 가서 몰래 벗으면 그때는 공연 음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이달 가기 전에 뭐예요? 법정 취소 사유는 외우고 가야지. 법정 취소 사유.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송년회 합격생들이 그냥 가서 달구 쳐달래. 뭐라고 사고 쳐달래? 애워야 된다고. 그냥 수업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수업만은. 그러면 수업만 들으면 5년 해야 돼요. 5년. 아까 5년.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5년을 1년으로 단축하려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읽어봐요. 자주의 반대말은 타주, 평온의 반대말은 강포,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 무과실의 반대말은 가실. 요거 4개는 이렇게 묶어요. 형광펜 쳐놔서 4개. 자, 묶었어요? 네, 왜 묶어놨어요? 요거는 봐봐요. 읽어봐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받아.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된다고. 자, 무과실은 그러면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28회 때 2.5점짜리 무과실도 추정된다. 어때?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번 달 것에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이제 좀 벌려요.
좀 벌려서 여 밑에다 등기 10년 밑에 좀 벌려서 점유 10년이라고 써요.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네. 점유 10년. 자, 등기 10년하고 점유 10년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발음도 다르는데. 그러면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에 읽어요. 가름은 해줄 수 있네. 가름 나왔네요. 가름, 간주, 적. 그래서 이걸 적으로 얹혀놓으라고. 적. 그러니까 합쳐봐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등기 10년은 뭐예요? 등기 10년은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때 기간이 단축돼.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이죠? 20년이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 10년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등기 기간이 단축돼. 그래서 읽어봐요. 가름 한자로 번치면 뭐다? 적. 읽어봐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무슨 취득 시효가? 등기부 취득 시효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내용으로 쏙 들어가 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자, 부동산의 일반 시효 취득과 같이 점유 기간이 20년대 반하여 등기부 취득 시효의 점유 기간은 10년을 함으로써 등기와 10년간의 점유에 가름 평강편차나 가름 키워드 찾았다. 거기다가 즉이라고 써. 즉이라고 써요. 그래서 한번 합쳐봐요.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읽어봐요?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적. 요게 이제 기초공사가 돼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자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타주. 평온의 반대말은 강포.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 무가실의 반대말은 가실. 저도요 1학년 때 민총을 배우는데 선의 착한 사람인 줄 알아서 악의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법을 배우니까 선의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자, 악의는 그 사실을 아는 자. 저도 1학년 때 딱 들은 선의하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러면 끝장이야. 자, 선의하기는 요 선의라는 것은 사실을 모르는 자, 요 사실을 아는 자가 뭐가 된다? 악이.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는 준이라는 거 잡고 여기에서 자주의 반대말 다시 읽어보자. 타주. 평온의 반대말은 강포.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선의의 반대말은 악이. 무가실의 반대말은 가실. 요 네 개는 추정받는다. 추정받으면 누가 일정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자, 그러면 이제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거기 6번을 가보죠. 여기 순위, 여기 봐봐요. 여기 학정. 요 학정에다 행강편차나요. 학정. 우리 형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력은 무진막강해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두 가지가 떨어져요. 첫 번째 순발력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가 떨어져요?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요 순위 학정적 효력을 뭐예요? 학정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순위 보존적 효력하고 순위 학정적 효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순위 보존, 여기는 뭐야? 순위 학정이야. 그러면 순위 보존적 효력은 요거는 뭐의 효력이냐?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가등기 효력이 되는 거야. 가등기 효력.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보죠. 여기 봐봐요. 자, 여기는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가구. 여기는 얼굴. 표제부는 뭐예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가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그러면 여기 가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그럼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돼. 읽어봐요. 순위번호. 얼굴하고 다툼이 있을 때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가구하고 얼굴에 다툼이 있으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야. 접수번호. 다툼이 벌어지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지문 한번 볼래요? 소유권과 저당권과 소유권에 다툼이 있을 때 자, 순위 번호에 따른다. 자, 그럼 한번 잡아봅시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순위 번호에 따른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이라고 그래. 얼구라고 그러니까 얼구. 소유권은 갖고. 그러면 읽어봐요. 얼구하고 갖고는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 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접수 번호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장권을 읽고 어떤 사람은 소유권을 읽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저장권은 을구고 소유권은 가꾸잖아요. 그럼 을구와 가꾸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게 되는 거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문자 코스에 반드시 알고 갈 게 하나가 있어. 자, 첫 줄에 가로 2번에 1번 봐봐요. 같은 거 무슨 번호?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다른 거 무슨 번호? 접수 번호. 1번은 여문자 코스에 반드시 잡고 가야 돼. 182페이지 상단에 있죠. 다시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요거는 저절로 알게 돼요. 3번 저절로 알게 돼요. 4번도 저절로 알게 돼. 근데 5번 지문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5번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와, 잘라봐요. 동그라미 5번. 와자에서 잘라봐요. 와. 자, 와자 잘랐죠. 와. 그럼 앞에는 건물이라고 써요. 앞에는 건물이야. 건물이 생략돼 있어. 밑에다 건물이라고 써요. 다시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그거 찾았어요? 네, 그 앞에는 건물이라고 써요. 건물. 자, 뒤에는 그 뭐라고 써놨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토지의 토지 경계 기록중 해당 거에 한 등기의 순서는 찾았죠. 자, 앞에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뒤에는 토지.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그 접수번호를 순위번호로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그러면 1번을 알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5번을 강의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공시선생이. 그냥 애우라고 그러는데 뭘 애우기는. 앞에는 건물이고 당연히 뒤에는 토지지. 근데 박스 안으로 가봐요. 박스 안에는 줬어. 자, 박스 안에는 마지막 칸에 한번 봐봐요. 마지막 칸. 박스 안에. 자, 9번 건물에서 건물 동그라미. 여기는 건물이라는 단어를 줬잖아. 자, 뒤에는 토지 가서 토지 찾아봐요. 토지 찾았어요? 바로 밑에 있죠. 자, 밑에는 건물이, 위에는 건물이고 밑에는 토지잖아. 그러면 토지와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마지막 칸에. 근데 보통 그러면 앞에 건물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라는 단어를 줬기 때문에 쉽게 찾아 나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가꾸는 같은 거죠. 순위번호예요. 다 같은 거니까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하고 얼구는 순위번호. 그러면 가꾸하고 얼구는 뭐예요? 접수번호죠. 그럼 봐봐요. 자, 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일단 손이 먼저 이루어진 물건이 우선하겠죠.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어때? X야. 채권이 대항력을 먼저 갖출 때는 물건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움을 붙여. 그럼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은 누가 우선해요?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과 관련된 민법과 관련돼서는 그거 배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걸 배우거든. 같고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7번 여기 한번 읽어봐요. 7번을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빼놨어요. 앞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않아. 왜? 부실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전국 등기 효력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일단 요거는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읽을 뺄 줄만 알면.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등기 공신력 불인정. 이거는 외우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전국 등기 효력은 읽을 줄만 알면 돼. 이게 읽어서 전국 등기 효력이다. 그럼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죠? 전국 등기 효력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등기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늘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거기 한번 펼쳐봐요. 맨 앞으로 가봐요. 자, 맨 앞으로 가니까 152페이지로 가볼래요?
자, 152페이지죠. 등기법 처음이죠. 그러면 181페이지까지 몇 장인지 세어봐요. 바로 세 빼면 되지. 30페이지니까 16장 정도 되죠. 요 16장이 바로 등기법 총칙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진 다 출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그래서 1장이 그래서 목표야. 1장. 그러면 1장은 자기가 읽어봐야 돼. 좀 숙제하고 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밑에 182페이지로 한번 와봐요.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 몇 개 한번 적고 오늘 마무리 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산이 몇 개예요? 5개잖아. 그럼 무슨 산이에요? 도봉산이라고 그런다. 도봉산. 자, 여기는 봉우리가 5개라 해서 이렇게 적어놔요. 민법 총칙산이 되는 거야. 민법 총칙산. 자, 민법 총칙산은 봉우리가 5개야. 봉우리가 5개. 그래서 봉우리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그럼 한번 써봐요. 첫 번째 봉우리가 여기 법률행위산이야. 법률행위산. 자, 두 번째 봉우리가 의사표시산이야. 의사표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대리산이야. 대리. 요거는 무효와 취소야.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요거는 뭐예요? 5번째 봉우리는 이거는 조건과 기한이야. 그래도 요 5개 산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요번 달 것에. 자, 민법 총칙산은 봉우리가 몇 개? 5개. 첫 번째 봉우리 법률행위, 두 번째 의사표시, 세 번째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요 조건과 기한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부관이라고 그럽니다. 부관이란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이걸 부관이라고 그래. 자, 부관이 뭐냐 그랬더니 조건과 기한 그러면 안 돼요.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이래서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부관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부관. 선생님 갑자기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무효 취소는 뭐예요? 어디서 인정돼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되죠. 근데 여기에다 써봐요. 해제하고 해지는 민법 총칙에 없네요. 해제와 해지는 어디에서만 사용돼요? 요거는 계약에서만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계약. 계약은 아까 법률 요건이야, 법률 사실이야. 법률 요건이었죠. 그러면 해제는 무슨 계약이에요? 또 까먹었다.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야. 그러니까 해지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러면 돌아버려요. 그러면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은 계약이야. 차이점은 요거는 일시적 계약이고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계약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이렇게 써놔요. 15개 전형 계약을 오늘 외우고 가자고. 나중에 등기법에서 다 써먹어야 돼. 전형계약. 민법에서는 15개 전형계약이 있어요. 15개 전형계약으로서 요거는 이름이 있다.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유명계약. 그러면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요? 무명계약. 민법상 없는 계약은 무명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형계약 반대말은 뭘까요? 비전형계약이야. 그럼 몇 개? 15개. 자, 그럼 민법 배웠는데 15개 외워봐요. 뭐 계약도 모르면서 어떻게 등기법을 배울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써요. 4가지 행태로 나눠봅시다. 써놓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그래도 15개 전형계약은 알고 가자고. 15개 전형계약. 민법상 계약은 15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해오려면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유형을 한번 나눠봤어요. 4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한번 적어놓고 이제 설명을 해보죠. 자, 세어보면 15개일 거예요. 15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면서, 자, 재산은 읽어봐요.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정, 매, 교. 그래서 앞으로 정매교, 정여, 매매, 교환. 자, 요거는 봐봐요. 대차는 3가지가 있어요. 읽어요. 소, 사, 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몸으로 때우는 것은 읽어봐요. 고, 도, 현. 그 다음에 이, 임. 그 다음에 조, 여. 그래서 요 3개를 잘라서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기타는 읽어봐요. 종, 하. 이렇게 해서 종하. 자, 정년은 알 거고, 매매계약은 알 거고, 교환계약은 물물교환이고요. 자, 물물교환이고, 대차는 이제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이 뭘까요? 자, 은행 가서 돈 빌려요. 그게 바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야. 자, 제가 뭐 차를 빌린다. 그게 사용대차야. 부동산을 빌려요. 그게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고용은 알죠. 고용계약. 도급 하청 주는 거. 현상광고는 추첨하는 거. 만약에 신문에 자, 논문을 하나 게재하면 뭐에 1등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현상광고가 바로 현상광고 계약.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임이 뭐예요? 일 맡기는 거.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 임치. 자, 이거는 조합계약이고, 이거 뭐예요? 여행계약도 이제 민법으로 치워 들어왔어. 무슨 계약? 여행계약도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여행 가는 거. 기타는 읽어봐요. 정신전기금. 자, 아들이 어려요. 아들이 어리는데 제가 뭐예요? 암에 걸려서. 자, 10억이 재산이 있어. 그럼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그럼 아들한테 한 300만 원씩 매달 줘라. 이자는 네가 받아먹고 나머지 10억 될 때까지 아들한테 계속적으로 월급처럼 줘라. 읽어봐요. 그게 뭐예요? 읽어봐요. 정신전기금이 되는 거야.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슨 계약이죠? 하해계약이야. 하해계약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행강편을 읽어봐요. 요거는 이제 전체를 매매에다 행강편 쳐놓고, 교환에다 행강편 쳐놓고, 교환 옆에다 판매라고 하나 써놔요. 판매, 임대차, 요 3개. 그러면 요거 이제 3개가 뭐냐? 요게 계약법 강론에서 배우는 거야. 계약법 강론에는 뭐가 배워요? 읽어봐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판매, 임대차를 배운다고. 그러면 매매는 몇 문제냐? 2문제. 교환, 판매는 둘 중에 하나. 임대차는 2문제. 그래서 계약법 강론에서 무려 5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계약법 강론 그러면 3개밖에 없어. 읽어봐요. 4개.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읽어봐요. 매매, 교환, 판매, 임대차. 임대차는 몇 문제? 2문제. 매매는 2문제. 판매와 교환은 지그재그로 해서 1문제가 출제돼. 그러니까 우리 계약법은 딱 문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가자고. 그러니까 요것도 모르니까 뭐예요? 개망신 당하는 거지. 개망신.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 써졌어요. 봐봐요. 원래는 요렇게 써지면 사람들이 정의 뭐예요? 자꾸 물어봤어서 오늘은 다 써졌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재산은 정매교, 대차는 소사임, 요거는 고도현 이임 조여. 그러면 교토는 정신전기금 하에 종하. 그러니까 15개가 그냥 이걸 15개를 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외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외우고 이제 기동량이라는 걸 하고 안 외우지더라도 다음 달에 또 해야 할 거니까 재산 읽어봐요. 정매교, 대차는 소사임, 몸은 고도현 이임 조여. 여가 뭐예요? 여행계약. 기타는 뭐예요? 종하.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등기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봐봐요. 금융계약서 읽어봐요. 여기 상속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은 계약이 아니네.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정유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그럼 정유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자, 가등기 여기 있어 없어요? 없죠. 가등기는 예약이야. 가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언제 제출해야 돼? 본등기 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오늘은 이번 달은 기초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5개 전형계약 이거 모르면 개망신이
개망신이야. 개망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걸 좀 숙지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 정도로 나와야 돼. 14개 제사는 읽어봐요. 증매교. 대자는 서사임. 뭐예요? 고도현, 이임조여. 기타는 뭐예요? 정하. 그러니까 15개를 외우려고 그러면 손가락 해서 외워야 되지만 4가지 형태로 외우면 딱 15개가 저절로 외워집니다. 어차피 이거는 외워둬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2018년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달에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전기법 처음부터 우리 공시법령 첫 페이지부터 라스트 페이지까지 전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괜히 많이 나가봐야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1장만 우리 이제 초점을 맞춰 놓은 거고요. 하여튼 올해 이제 2018년 끝났네요. 내년에 봐야 되겠네. 내년에 몇 년이죠? 2019년. 무슨 띠예요? 돼지띠입니다. 돼지예요. 황금 돼지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뵈야 되고요. 하여튼 내일 모레 연말연시 잘 마무리 주시고요. 하여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